전국의 조선해양공학 전공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율우랑보트 경진대회 대회 규정과 경기 규정을 맡고 있는 인하공전의 이준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해서 경진대회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회 규정과 경기 규정 그리고 채점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시기 전에 대회 규정과 경기 규정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대회를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규정 대회 경기를 실컷 잘 하고 나서 규정을 따르지 못해서 나중에 뭐 실격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규정과 경기 규정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회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가 본대회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0일하고 11일 월화가 사전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대회에 와서 대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만한 일이 생겼다 하면 주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대회 장소에 오기 전에 대회 참가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대회 장소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참가 등록을 주최 측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 규정과 경기 규정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든 결정사항이나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는 전부 공식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공식 게시판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붙여둡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보는 게시판의 서면으로 통해서 나가니까 결정사항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나가니까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고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니까 구두로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전해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심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결정은 공식 게시판의 서면을 통한다는 거. 대회 규정에 3번 보시면 선체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배의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3.4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체는 어쩌고 저쩌고 참가팀에서 자율적으로 만들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들며 그러니까 허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규정에서요. 그런데 요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사용한다 해서 그러면 대회에 못 나오냐 경기에 못 나오냐 또 그렇진 않다 그죠. 뒤쪽에 나중에 경기 규정에 보면 또 그렇게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나오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기 규정하고 대회 규정을 잘 읽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선체 요구 조건 중에서 3개 또는 4개 지점의 연결 치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운반이라든지 아니면 무게를 잰다든지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링볼트 같은 게 전형적인 좋은 예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중량물은 선체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렇죠. 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대회 규정 4번의 탑재 장비를 보시면 4.1, 2, 3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 거 없을 것 같고 비상 스위치 시스템이 버튼식하고 무선으로도 작동하는 2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4.1 요거 감전 대비
우리가 축전지 최대 전압 24V짜리 축전지를 사용하는데 이거 볼테이지가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그냥 무시하면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전류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감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죠. 감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달라. 대회 규정 안에 있는 경기 규정입니다. 안에 있는 건데, 자, 5.2 체크리스트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측과 검사의 시간과 장소, 스케줄입니다.는 공식 게시판에 공지가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재계측과 재검사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계측과 검사를 통과해야지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계측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통과를 했습니다. 출전 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네 해서 배를 변경을 시킬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서면으로 종이에 써가지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요걸 좀 바꿔야 되니까 계측과 검사를 다시 좀 해주십시오 라고 계측위원이나 심판단에다가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써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측위원이나 심판단이 새로운 계측검사 시간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다음에 경기규정. 경기규정에 약간 변경이 있는데 뭐 큰 변경은 아니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5.7 항의. 어떤 팀이 부정을 저지르는 걸 봤다. 그럴 때 항의를 할 수가 있죠. 자, 요럴 때는 항의는 당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첫날 경기, 수요일 날 첫날 경기에 뭐 그런 항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마지막 경기 종료 후,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라는 거는 출전 팀들이 쭉 그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참가한 팀이 경기를 마치는 시간이죠. 그 시간 종료 후에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항의를. 심판단한테 서면으로 써서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당일의 항의 마감 시간은 공식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여러분 올려놓습니다. 몇 시 몇 분까지 항의를 하세요라고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의를 하고 나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하면 그 내용은 항상 공식 게시판에 서면으로 게시가 된다는 점. 8.3 공지입니다. 모든 공식적인 알림은 대회 공식 게시판에 서면으로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뭐 구두라든지 아니면 뭐죠?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알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시고요. 공식 게시판은 대회 운영본부 앞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니까 뭐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규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기 규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발표 평가는 대회 당일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에 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은 발표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발표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측 및 검사. 계측 및 검사는 대회 시작일 공식 게시판에 게시가 됩니다. 공식 게시판에 게시가 되고요. 넘어가면 자, 경기 스케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경기 시작 전에 게시판에 임무별로 참가팀이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그 스케줄이죠. 각 팀별로 자, 이 팀 가고 그다음에 B팀 가고 C팀 가고 하는 그 순서를 게시판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겁니다.
경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식인데, 경기 방식은 크게 예선, 본선, 결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선은 15분, 본선은 20분, 결선은 30분. 요 놈은 출발해서 15분 안에 피니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경기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15분. 본선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 호핑 투어는 20분 안에, 자, 출발 1, 2, 3, 4, 5, 6, 7, 8, 10초, 20초, 20초, 30초 해서 20분 안에 완료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때는 경기장별로 한 개 팀만 경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경기장에 두 개의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배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한 팀당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두 번의 기회를 주고 그 중에서 점수가 성적이 좀 더 나은 거를 여러분 최종 그 점수로 하고요. 경기장 크기와 위치는 역시 공식 게시판에 게시가 된다는 거. 임무, 요게 임무입니다. 자, 장애물을 접촉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장애물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통과해야 되는 부위를 건드렸다, 마크를 건드렸다, 이런 경우 장애물을 접촉한 경우입니다. 안 그러면 벽을 건드렸다, 이런 것도 장애물을 접촉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점을 받거나 아니면 배를 다시 원위치에서 스타트하는 곳에서 출발 지점에서 다시 출발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시킬 경우에 아까 여러분 15분 안에 임무를 마쳐야 된다는 임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출발시키더라도 임무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출발하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임무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이 중간에 장애물을 건드렸다 해서 다시 배를 들고 와서 다시 출발시켜도 임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무 시간 안에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좀 애매한 상인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출발선으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임무 시간 안에 만약에 종료 지점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완료 못함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임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임무 시간 안에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자, 배점을 한번 볼까요? 배점을 보면 전체 100점 중에서 보고서 발표가 20점, 그 다음에 개척 및 검사에서 5점, 경기가 75점입니다. 그러니까 20점, 5점, 75점에서 총 100점이 됩니다. 총 100점이 되고요. 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선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경기 규정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개척 및 검사 단계에서 개척 및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경기 출전을 하기 위해서. 단계에서 규정을 벗어났지만 참가가 가능하다고 심판단이 판단을 할 경우에 여러분한테 벌점을 주고 경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까 이야기했던, 만약에 우리가 선체를 직접 만든 게 아니다, 어디서 만든 걸 가져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 규정을 벗어난 거죠. 만들어야 된다고 한 그 규정을 벗어났는데 참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참가는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개척 및 검사 5점에서 어느 정도의 벌점을 받고 경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배점이 75점이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예선이 30점, 본선이 25점, 그 다음에 결선이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참가하는 배의 척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 줄어드는, 그러니까 몇 팀 정도가 본선을 올라가고 몇 팀 정도가 결선을 올라가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저 경기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고요. 경기 배점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일단 제일 1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임무를 완료하는 게 1순위입니다. 1순위고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팀이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임무 완료를 했다 하면 2순위는 뭐냐니까 그 중에서 빨리 임무를 완료한 팀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2순위고, 만약에 두 팀 다 결선에서 두 팀이 나왔는데 두 팀 다 임무 완료를 못했다. 임무 완료를 못한 경우에는 가장 멀리 나간 배가 이기는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3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순위, 2순위, 3순위 요 세 가지가 섞여서 여러분 저기 아까 배점에 나온 점수 있죠. 이 점수에 녹아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요 세 가지 순위에 대해서 아무래도 1순위, 2순위, 3순위 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조금 덜 중요하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웨이트를 줘가지고 가중치를 줘서 그다음에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점수를 내고 여러분한테 이제 순위를 이제 나중에 부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중치는 대회 당일날, 대회 시작일날 공식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시를 한다. 이 가중치를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장애물을 어떻게 놓을까,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장애물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가중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중치를 여러분한테 미리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적화 시켜 가지고 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최적화 시켜서 할 수 있는데 장애물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경로가 달라지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중치는 나중에 경기하기 전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채점 방식에서 보면 자, 각 단계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등수가 정해진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1등,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각 단계는 보고서 발표 단계, 계측 및 검사 단계, 경기 단계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동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7점, 2.3에 보면 동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 임무 또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결선 임무, 결선 단계 를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서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선에서 한쪽 배가 A라는 배가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면 B라는 배에 비해서 A라는 배가 더 높았다 그러면 A팀이 이기게 되죠. 만약에 그 결선도 동점이었다 그러면 그 앞에 했던 본선 그 두 팀의 본선 경기 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본선 점수 경기를 보고 어느 팀이 점수가 높은지,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팀이 된다. 그리고 완료 못함의 경우 임무 완료 거리와 장애물 점수, 장애물 벌침만 채점이 된다. 그리고 임무 완료 시간은 전체 참가팀 숫자의 1을 더한 등수다. 이게 임무 완료 시간을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해서 점수를 다 그러니까 등수를 매기죠. 만약에 20팀이 참가를 했다. 20팀을 참가를 했는데 우리 팀이 완료를 못했다 하면 전체 참가팀 숫자 20팀에다가 플러스 1, 21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완료를 못한 팀은 21등이라는 등수가 주어집니다.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임무 점수는 임무 완료 거리 점수에다가 장애물
벌점을 빼고 그리고 임무 완료 시간 점수를 빼는 걸로 해서 임무 점수를 주게 됩니다. 각 임무 점수를 주게 되고요. 경기의 최종 점수, 경기 점수가 75점이었는데 경기의 최종 점수는 각 임무별로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임무별 점수를 전부 합친 거죠. 임무 완료 거리 점수는 최대 100점. 그러니까 임무 거리를 마치면 임무를 마치게 되면 시간 안에 마치게 되면 점수가 최대 100점이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그리고 장애물 벌점은 몇 번 접촉을 했느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접촉할 때마다 1 거기에다가 가중치 뭐 예를 들어서 2를 곱한다, 3을 곱한다, 5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가중치를 주게 되어 있고요. 임무 완료 시간도 마찬가지로 등수에다가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중치는 게시판에 공시가 되고요. 자, 항의하고 관련된 것인데 만약 이 항의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였다. 아니면 다른 팀이 규정 위반을 규정 위반하는 것을 직접 내가 봤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의 마감 시간 내에 서면으로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항의 마감 시간 이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항의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제 시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항의 심판단들이 그 항의하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항의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히어링에 청문을 하죠. 청문을 한 다음에 어느 팀이 잘못했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대회 공식 게시판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채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첫 경기 이제 첫 번째 예선에 들어가는 정상 통행 원격 조정이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입니다. 임무 완료 거리는 시작 게이트부터 완료 게이트까지 직선거리다. 이를 100%로 한다. 그리고 임무 완료 거리 점수는 100%를 완주한 경우 100점, 그 이하는 직선거리에 대한 비율로 한다. 만약에 50%밖에 못 갔다. 그 직선거리에 50%밖에 못 갔다 하면 임무 완료 거리 점수는 50점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물 접촉 벌점의 가중치는 10이다. 그래서 1회 접촉 시 한 번 건드릴 때마다 10점의 벌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임무 완료 점수의 가중치는 2이다. 임무 완료 시간 1등 팀의 점수는 2점. 그러니까 임무 완료 시간 같은 경우는 빨리 완료를 한 팀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등수가 쭉 내려가는데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가중치가 만약에 2다 그러면 1등 팀은 2점, 2등 팀은 4점, 3등 팀은 6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공식 게시판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항의 마감 시간은 8월 12일 오후 17시 35분까지다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겠다 하면 이 시간 안에 서면으로 심판에게 우리가 항의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채점예 중에서 뭐 A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A팀이 원격 임무에서 임무 완료 거리를 완주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100% 완주를 한 거죠. 100% 완주를 했고 임무 완료 시간 등수가 5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장애물 접촉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무 완료 거리 점수는 아까 100%를 했기 때문에 100점이 갈 거고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0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무 완료 등수가 5등인데 아까 여기에 가중치가 2였습니다. 그래서 2였기 때문에 10점을 하면 임무 점수는 100에서 10을 빼서 90점이 된다 라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뭐 B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B팀 같은 경우도 뭐 임무 완료 거리를 다 완주를 했습니다. 100% 완료를 했고 100%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15등을 했어요. 15등을 했고 접촉을 장애물 접촉을 한 번 했다. 이런 경우에 완료 거리는 100% 완주를 했기 때문에 100점이 갈 거고 장애물 접촉은 한 번 했다 그죠? 그래서 가중치 10을 곱하면 10점. 그 다음에 임무 완료 시간은 15등에서 가중치 2를 곱해서 30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임무 점수는 100에서 10과 30을 빼서 60점이 됩니다. C팀 한번 볼까요? C팀의 경우에는 임무 완료 거리를 역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들어왔네요. 제일 빨리 들어왔는데 이 팀은 장애물을 4번을 접촉을 했습니다. 둥둥둥둥 하면서 빨리 싹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점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100점이 주어지는데 장애물 접촉을 4번을 해가지고 가중치 10을 곱하면 40점이 된다 그죠? 그리고 임무 완료 등수는 1등을 했는데 거기에 가중치가 2기 때문에 2점을 했고요. 그래서 임무 점수는 100에서 42점을 빼서 58점이 됩니다. 58점이 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A, B, C 세 팀이 있었다. 세 팀이 있었을 경우에 등수를 매겨보면 A팀이 90점을 받았고 B팀이 60점, C팀이 58점을 받았다. 그죠? C팀이 장애물을 제일 많이 부딪힌 팀이죠. 4번을 부딪힌 팀이고 B팀이 1번, A팀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고 B팀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15번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C팀은 첫 번째로 들어왔다.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물을 많이 건드린 팀이 결국에 등수가 낮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경기를 빨리 마치는 거기에 1순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웹비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줌에서 웹비나를 할 예정인데 그때 제가 이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뭐 가능하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질문할 거를 좀 준비를 해서 그때 웹비나 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한번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8월 달에 우리 경남에서 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